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84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49일 차고요. 오늘은 9페이지예요. 9페이지 중간에 밑에 호킨스 박사의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네, 호킨스 박사의 저자에 익숙한 독자라면 성공은 당신 것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을 엮어 비즈니스와 성공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의 솜씨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드레싱만 고집스레 내놓는 식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객은 그냥 친숙한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나 블루치즈 드레싱을 원하는데도 말입니다. 한편 호킨스 박사를 잘 모르는 독자에게도 이 책은 완벽한 성공 입문서가 되어 너무 좋잖아요. 호킨스 박사님을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도 이 책을 보면 완벽한 성공 입문서가 되어 원하는 일에 집중해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심오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심오한 통찰을 제공한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세 번을 읽으니까. 책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공부를 못했잖아요. 책을 좋아했겠어요. 제가 책을 좋아하면 공부를 잘했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책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마 한 권을 여러 번 읽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마 제일 많이 읽는 책은 살다 살다 살면서 호킨스 박사님 책 아닐까. 네, 뭐 네트워크 책도 있긴 해요. 좋아하는 책, 보라색 책. 그렇긴 한데 그중에는 이제 호킨스 박사님 책이 아닐까 싶은데 원하는 일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하는 일에 집중해서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심오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근데 원하는 일도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책만 봐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요번 주에 화요일 수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우리 민규님이. 그래서 선생님 수업 중에 짧게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에 선생님 유튜브 보면 짧은 동영상도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기 좋은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을 또 올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뭐 발견했어요. 화요일 거에서. 명상에 관련돼서. 이 명상이 생각이 없는 거, 깨달음이 생각이 없는 거. 왜냐면 내 생각이 에고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회피할 뿐이지, 그, 회피하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를 회피하고 억압시켜 놓거나 그 생각 밑에 깔려 있는 감정 때문에 막 표출이 되는 거. 근데 그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감정이라는 거를 생각이라는 거가 없어지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 내 자체가 에고기 때문에. 내 자체가 신념 덩어리거든요. 염체잖아요. 염체, 생각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생각은 어릴 때 쇼크가 있었고, 어릴 때 쇼크 이전에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리감으로 두려움을 근거로 깔고 사는 게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우리 영혼은 원래 자체가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죠. 의식 자체는. 근데 이제 에고로 있으면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자꾸 생각이 올라오는 건 어떻게 올라와요?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없애는 시간, 그 찰나, 생각이 없어지는 그 찰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명상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어떻게 해요? 집중이 되죠.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원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 흐트러지죠. 그 집중력의 에너지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한 거죠.
내 어릴 때 상처가 있으면 에너지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 각성하면서 이 상처를 치우기를 안 하고 계속 들고 있고 즐기면서 들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감정, 느낌, 신념이 있나?' 또 모르는데 그걸 찾아봐야 되고 찾았을 때 질문하고 이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걸 다 해체시켜야 되죠, 순수한 상태로. 그래서 원하는 일에 집중해서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거. 네. 그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 오키스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풀어 주셔 가지고 어 다 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시크릿 갔다 왔잖아요. 그 시크릿 책에 보면 제가 요새 '내가 시크릿을 안 하네.' 근데 이제 여기 시크릿 책에 보면 맨 뒤에 있어요. 그 시크릿 하는 방법. 시크릿 하는 방법이 여기 다 있거든요. 잠재의식에 명령하는 거. 다 있어요. 크게 심호흡을 해라. 이완하고 긴장을 풀어라. 온몸을 쉬게 하고 막 잠재의식에 인식하고 이게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덧. 어느덧. 항상 잠재의식에 명령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실컷 좋은 거 배워 갖고 와 갖고 안 써먹고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수행법을 알려주시는데 수행을 안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행이 어떤 거예요?" 인제 몇 개월 안 들었죠, 이 친구가. 그래서 "수행이 어떤 거예요?"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이 그때그때 생각이 올라온다는 걸 각성을 해야 수행이 되죠. '내가 이런 생각이 올라오네. 이 생각, 감정? 감정 의식 지도에서 뭐지? 내 의식이? 감정? 내 생각을 놓아 버리는 거예요, 놓아 버린 방에. 아 막 뭐 "저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는데." 그러면 잘 되는 것도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응? 아유 쟤 그냥 얄미워 죽겠는데 얄미워도 되고 안 얄미워도 되고 이 생각이 없어짐으로 해서 인제 중도로 가는 거 생각을 내려놓는 거부터 하면 감정이 보이고 감정도 감정이 보이는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있네.' 느낌과 감정이 같이 있죠. 근데 그걸 잡아서 느낌을 느껴주면서 해소시키는 거를 지금 또 잘하고 계시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걸 하고 계신데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한 개 하나의 어떤 여기에 책에서 우리가 놓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놓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더 구체적으로 인제 어떻게 수행하는 수행 방법, 경험하신 거에 대한 수행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행을 하느냐, 한 귀로 듣고 슉 통과를 시키느냐, 그걸 잡아서 내가 실행을 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책도 읽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수행법을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에 잠재의식이 명령하는 것도 하세요. 그쵸? 우리 해 봅시다.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예 네. 이제 이미 사업체가 있는 이들에게 호킨스 박사는 우리가 시중들 고객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시중들 고객은 오직 하나뿐이래요. 하나뿐. 또한 조만간 일이나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 있는 독자들에게도 이 책은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책을 읽는 다음에는 항상 손 닿는 곳에 두기를 권합니다. 저는 원고를 받자마자 읽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원칙을 제 삶에 적용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원칙을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 적용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선생님이 알려주신 수행법을 우리는 수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결심을 했고 읽으면서 과거에 어떠한 자질이 발휘될 때 생활인으로서 삶이 가장 만족스러웠는지 생각났습니다. 생활인. 우리는 또 이제 생활인이 되죠. 돌아가면서 생활인이 되는데, 어떤 자질을 발휘될 때, 내 자질이 있잖아요. 자질이 발휘가 될 때 가장 만족스러웠는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책을 읽는 덕에 제가 어디서 미궁에 빠졌는지 알게 되어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미궁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삶인 줄 알고 미궁에 빠져도 회피하거나 화났을 때 표출되거나 억압시키거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꾹 참고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지나가요?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지나가고 있어요. 또 경험하죠. 또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서울 가서 어떤 멋진 총각을 만났는데 경험을 한 게 있는 거예요. 29살 때. 그러니까 그 태권도장에 가셔서 그 관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와 관장님이 원하는 게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관장님이 그만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관장님과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대장은 관장님이잖아요. 그 관장님을 따라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걸 이제 무리를 못 보는 거죠. 아마 아버지, 엄마에 대한 그 상처가 뭔가 있죠. 대충 이제. 근데 그거를 생각지도 않게 그만두게 되는 걸 경험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은 들을 생각이 조금 없어요. 근데 시간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연결하신 분이 이제 또 이제 나중에 다시 이따가 통화를 여기는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한번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이제 계속 만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이게 밀착되어 있으면 그런 어떤 사건들이 또 경험하는 걸 또 캐치가 되겠죠. 캐치가 됐을 때 그 봐라 그때 이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거를 옆에서 듣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얼른 또 이제 수업을 듣게끔 안내를 하는 거.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왜냐하면 이런 미궁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건과 경험을 했어요. 20대 후반에. 그럼 그 전에 그 경험을 했었다는 거야, 아닌 거예요? 그때 새롭게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3살 이전에 다 이런 거 잘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더라라는 거죠. 벌써 3살 이전에 근원적인 신념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그래서 미궁에 빠져 있는지 내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또 차후에 듣겠죠. 근데 어쨌든 미궁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나도 그렇게 살았고, 그게 고통,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고통인지 모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자꾸 나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갔고 참았더라면 이제는 뭐야? 아,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게 내 스스로가 알아차려지는 것조차도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냥 휙휙 넘어갔어. 회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걸 알았어. 발전한 거죠.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왜 안 좋은지 몰라. 그럴 땐 질문을 해야 되겠죠.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 현명하신 분들도 있고 혼자 대충 넘어가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3번 우리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떻게 해요? 안 하는 사람보다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발전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올리죠. 여기 들어오면 멀리 계세요. 항상 들어오세요, 여기요. 그래도 야, 정말 진짜 대단하시다. 나도 그렇게 질문을 못 하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요새는 그렇게 질문을 많이 안 하는데, 야, 일주일에 3번씩 질문하면 진짜 대단한 거죠. 안 하는 분들보다 그 월등하게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내가 기분이 왜 그렇고 왜 그렇고 왜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미궁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되면은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서 벗어나야죠. 네.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왜 내 신념, 내 염체, 내 생각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도 하다 보면 너무 웃긴 게 그 생각을 감정을 그 느낌을 쥐고 안 넣죠. 그래서 참 고집이 세다. 에고가 고집이 세더라. 에고가 고집이 세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글 올라왔네요. 기적 수업에. 어제는 선생님이 저녁 8시 26분에 호킨스 박사님 책에 있는 글을 요새 그 강정원 님이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며칠 안 올려주셨어요, 강정원 님이. 그래서 그냥 몰랐는데 선생님이 올리셨길래 강정원 님이 올린 걸 또 다시 복사해서 또 올리셨나 싶어서 이래 보니까 며칠 안 올리셨더라고요, 강정원 님이. 그래서 어제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거 왜 올리셨지, 선생님이? 뭔가 그냥 올리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글이 올라오는데. 왜 올리셨을까? 그냥.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에고의 대가가 거부되고 에고의 대가가 있어요. 에고가 즐기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에고의 단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물. 에고의 단물. 우리는 에고의 단물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자꾸 막 지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지각하기 전에, 그러니까 조급함을 즐기더라고요. 아주 조급함을 즐겨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즐기는지, 그 스릴이라고까지 이렇게 또 표현을 또 즐기는 게 있더라고요. 이 미궁에 빠져 있으면서 미궁에 빠졌을 때 그 고통을 즐기고, 그 늦었을 때 그 스릴을 즐기고, 단물을 우리는 싫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즐기더라. 즐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셨잖아요. 진짜 뜨거우면 이게 뜨거운 거예요.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 뜨거워, 막 이러고 막 이럴까요? 뜨거워요, 뜨거워, 막 이럴까요? 아이고, 뜨거워라, 뜨거워라, 이거 어떻게 놓지? 막 이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뜨거우면 확 놓는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 그럼 탁 놓게 되잖아요. 근데 안 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머, 어머머, 뜨거운데 이거 어떻게 넣지, 어떻게 넣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러고 들고 이러고 있더라. 계속 평생. 이게 이제 호키스 박사님 사진에 보면 항상 이렇게 인형을 안고 계시죠. 그게 에고다. 싫어하는 것 같으면서 이걸 즐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아침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찝찝한 게 있어요. 습관이 된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맞다, 다시 집에 가더라도 먼저 나와보자, 느긋하게. 그 스릴을 자꾸 막 있잖아요. 허둥지둥거리는 그 스릴을 아주 즐기는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어요. 그래서 꼭 뭐 하다 보면 꼭 뭐가 보이죠. 옆에 딴 게.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출근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꼭 집중을 하려고 하다가 출근을 반에 나간다 했으면 반에 나가야 되는데 꼭 제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살짝 저쪽에 정리할 게 보이든지, 꼭 뭐가 보여요. 뭘 찾고 싶다든지. 그래서 그 순간에 5분, 10분을 엉뚱한 짓을 반드시 내가 이러고 딴 걸 보고 있구나 하면서 보는 거예요. 미궁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계속 감정적인 그런 것들. 에고가. 그러고 있는 제 모습도 보고 있어요. 보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제가 보고 있고. 또 벗어나기도 했다가 또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통을 아주 싫어요! 그러면서 고통을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고의 단물. 왜? 고통스러워서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어떻게 엄마 네가 나를 버렸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망가질 거다. 망가져서 내가 죽으면 엄마가 슬퍼서 울겠지?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고 내가 막 엉뚱한 관심을 유발시켜서 사고를 치고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어릴 때 이제 두려움이 되게 더 심하게 또 뭐가 뭐 비슷비슷한데 이제 크게 들어와 놓으니까 거기에 자꾸 이제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딸은 시집을 보내서 저기 서울로 보냈는데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딸은 멀리 시집을 보냈더니 막내 아들은 아예 엄마가 날 키우지도 않았으니 관심도 없어 하면서 이제 이제 삐진 아이가 이제 얼굴 보고 지금 삐졌다는 건 내면에 삐진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큰애는 엄마 옆에 탁 붙어가지고 이제 막 왜 두려워서 엄마가 날 또 버릴까 봐. 근데 그게 잘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치고 엄마가 화가 나는 어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나는 것을 유발시켜서 그게 관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다 파트너도 저희 아들을 저기 맞다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저도 네가 그렇잖아 그러면서 각성하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부탁을 했어요. 나를 도와줘야 되지. 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서 또 정신을 또 차리는 거야. 날 도와줘야 된다. 나를 그랬더니 도와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쫙 나열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또 좀 각성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얘기해야 되겠죠.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에고의 대가가 거부되고 단물이 있어요. 슬프면서 엄마에게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고, 뭔가 관심을 끌어내려고 스스로 열심히 하면 엄마가 관심을 안 가질까 봐. 관심을 갖죠. 항상 아이들한테. 근데 엄마가 내가 태어난 이유인 줄 알고, 엄마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도 제 스스로 할 때 뭔가 허둥지둥거리고 하면서 이 스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고통을 자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또 저도 각성을 잡고 각성이 12시간이 되면 24시간 중에 12시간이 각성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딱 다리 지금 운동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운동을 하실 때 발바닥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발바닥. 뒤꿈치부터 닿는 거죠. 뒤꿈치부터 해서 앞으로 이렇게 닿으면서 발바닥에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끝나고 나면 발바닥에다 집중하는 거죠. 발바닥, 발바닥에. 그럼 내가 이 발바닥에 집중하는 이 순간의 느낌을 경험할 때 그 느낌이 어떻게 해요? 그게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자꾸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없애고 집중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우리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 있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을 기쁜 상태의 이 순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순간 사는 게 아니라 과거의 고통을 자꾸 그 에고의 즐거운 단맛을 즐기려고 하고 또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을 미리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를 보나 미래를 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생각을 자꾸 지워지면 내가 생각에서 점점 벗어나지고 그 근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의 대가가 거부되고 내맡겨지면 심령에서의 에고의 지배권은 심령, 내 마음 속에서의 에고의 지배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궁에 빠진 상태에서는 지배권을 가지고 지배권 안에서 그냥 지배당하고 사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과 안 좋은 그 느낌의 저항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배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잔존물들이 포기되어서 내버려지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경험은 진보하게 된다는 거죠. 내 느낌이나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이걸 내려놓고 걸으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집중하면서 내가 생각이 없는 상태. 우린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멍청하게 생각이 있는데 생각하는지 모르고 있는 멍청한 거 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각을 내가 하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근데 과거하고 미래에 우리가 푹 빠져 있다는 거죠. 푹 빠져 있다는 거. 제가 너무 웃긴 게 좀 전에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또 막 드라이로 만진단 말이에요. 안 그랬는데 오늘 저 문에서 이렇게 잠겨져 있는데 덜컹덜컹덜컹 하는데 살짝 슬깃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게 비닐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요새 오늘 이제 일요일이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제 차가 막 있고 새벽에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누가 들어왔나? 근데 슬큼 두려운 게 밑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뭐 있지도 않은 일을 왜 이걸 두려움을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각성을 했어요. 이게 문 잠겨 있으니까 뭐 들어오면 뭐 놀래지 말고 쳐다볼까? 별 쓸데없는 소리를 생각을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순간 머리 막 이렇게 만지고 하면서 옆에서 문 옆에 서가지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람이 세니까 저 밖에 이제 종량제 봉지로 쓰레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비닐이 흔들리는 소리 같아요. 근데 혼자 고양이가 또 들어왔나? 근데 고양이보다는 뭔가 누가 사람이 들어왔나? 사람이 들어온 것 같으면 두려움이 이렇게 생기는 쓸데없는 일어나지도 않은 그 있죠. 이를 걱정하고 있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웃겨가지고 제가 순간 그 찰나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자꾸 단물을 빼먹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그 두려움을 두려워서 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내려놓았을 때 영적인 경험은 진보하게 된다. 영적인 경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에고에서 떠나서 그 세계를 진보하게 되고 그 결과는 어때요? 믿음은 그 결과 믿음은 경험적인 지식으로 대체되고 헌신의 깊이와 강도가 증가해서 결국엔 다른 모든 세속적인 활동들과 관심사들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 빛을 잃게 만든다. 세속적인 활동과 관심사들의 그 빛이 잃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경험의 진보, 영적인 그 사랑의 경험의 진보가 쫙 더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걸 내려놓으라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건가. 이거 글을 올려주신 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미궁에 빠져 있는지조차를 모르잖아요. 미궁에 빠져 있는지 알아야 한다. 내 스스로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아직 계속 말씀드려도요. 이제 빠져버리죠. 각성이 안 돼버리죠. 그 감정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각성하면서 벗어나는 거를 해야 우리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거. 생각에서 벗어나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세팅해놨어요. 그러면 생각 없이 집중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 행위만 하면 되거든요. 행위만 해요. 그러면 그 행위만 하고 나면 나중에 결과는 그냥 원래 시크릿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행동하시고 많은 사람 만나세요. 일요일이라고 그냥 푹 쉬지 마시고요. 하루 해야 될 일들을 꾸준하게 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반짝방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니까 지금 벌써 음, 많이 됐잖아요. 그쵸? 지금 오늘 849일, 곧 1000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꾸준한 지속성을 제가 경험을 하잖아요. 미리 또 이제 걱정하는 게, 아이고, 내년 트립 때는 어떡하지? 시차가 너무 어중간하니 안 맞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길게 연장이 돼서 두 개가 겹쳐서 가야 돼가지고 한 열흘 넘게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뭐 미리 걱정할 것도 아니고 때 뭐 그때 돼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을 때 제가 이제 나오는 힘이 있더라고요. 지속성이 있을 때. 그래서 지속적인 것도 내가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할 때 그 힘이 또 다른 일을 만들어가는 거에 또 이렇게 영향이 또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일요일이라고 푹 쉬지 마시고요. 하실 일은 하고 할 일은 하라는 거죠. 이 집에서 할 일은.
가족들 만날 일은 하라는 거죠. 근데 또 할 일은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해도 되거든요. 이거 하면 이거 안 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6시에도 또 뵙겠습니다.